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플라인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선으로 그려놓고 두께감을 즉 3D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기본 도형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그 첫 번째로서 이번 시간에는 스플라인을 생성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다루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툴바를 보면 스플라인 툴 그룹이 있는데요. 자, 꾹 눌러보면 자, 위쪽에는 흰색, 아래쪽에는 파란색 툴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6개의 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스플라인, 즉 선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되는 그런 툴들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파란색 이 툴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지정되어 있는 모양의 스플라인을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뭐 그 중에서 뭐 텍스트는 글자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스플라인이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프리핸드는 우리가 연필로 그림을 쓱 그리듯이 자유롭게 드로잉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스플라인 툴을 사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퍼스펙티브 뷰, 즉 입체 뷰에서 그려주는 것보다는 평면 뷰에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려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면 뷰에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뭐 탑 뷰에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뷰 혹은 정면에서 볼 수 있는 프론트 뷰에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탑 뷰에서 그려준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 그 상태에서 그려지기 때문에 두께감, 즉 3D 오브젝트를 만들 때 위쪽에 높이가 만들어지겠고요.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 그려준다면 그 반대쪽인 레프트, 그 왼쪽에 대한 왼쪽 방향으로 두께를 만들 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즉 프론트에서 그려준다면 뒤쪽에 두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주면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프론트 뷰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프론트 뷰로 전환을 했고요. 단축키는 F4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프리핸드 툴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원하는 모양을 그려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자, 이처럼 자유롭게 드로잉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스플라인 특성상 시작점과 끝점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른쪽에 클로즈 스플라인을 체크를 해주면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있죠? 자, 여기서 타입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지어 타입이 있고요. 여러분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들 사용을 하리라고 믿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을 했던 것처럼 곡선 모양의 오브젝트를 스플라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직선 형태의 스플라인을 만들 것인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리니어를 한다면 이렇게 선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큐빅으로 한다면 이러한 접점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을 띠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 스플라인은 이런 형태로 보다 좀 부드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베지어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 프리핸드를 통해서 만들 때 그 형태로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포인트의 모양을 수정을 하는 방법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포인트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포인트를 수정을 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선 포인트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수정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 클릭. 물론 셀렉션 툴, 즉 선택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그죠? 그 다음에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모양을 수정을 해 줄 수도 있고요. 보다 간편한 방법은 그냥 무브 툴 상태에서 포인트 선택,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고요. 현재는 곡선 형태의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탄젠트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의 이 탄젠트 핸들을 통해서 이제 모양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 양쪽에 핸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특정 핸들을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핸들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다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계속 반복을 해본다면 이 부분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요. 자, 한쪽 핸들을 설정을 할 때마다 반대쪽 핸들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만약 특정 지금 선택해서 설정하고 있는 이 핸들만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쪽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설정을 해준다면 해당, 즉 설정을 하는 그 핸들 부분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Shift 키, 그러면 그 핸들 부분만 설정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만약 지나치게 포인트가 많이 생성이 됐다면, 즉 불필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Ctrl Z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주고요. 자, 그리고 또한 포인트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모양을 표현을 하는데 포인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부족해서 포인트를 추가할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는 포인트를 추가할 스플라인에서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정확하게 클릭하면 이런 새로운 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의 작업은 우측 마우스 버튼, 자, 여기 아니죠? 자,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포인트를 통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의 이 단축 메뉴에서 중요한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지금 하드 인터폴레이션, 그다음 소프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인터폴레이션은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간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전체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제 소프트 인터폴레이션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 지금을 이제 직선화 한다면 우측 마우스 버튼 하드 인터폴레이션으로 바꾸면 그 선택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고요. 자, 우측 마우스 버튼 하드. 자, 그러면 그 부분 선택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그 스플라인이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스플라인을 곡선 혹은 직선으로 새롭게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소프트 인터폴레이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나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스플라인을 만들어졌다면 입체감이 있는 그런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해당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만들어진 스플라인은 평면 뷰보다는 원근감이 느껴지는 퍼스펙트 뷰에서 보는 게 좋겠죠. 뷰 1번, 단축키는 F1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듯 스플라인을 평면 뷰에서 만들어주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들었을 경우에 지금은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 평면으로 적용이 됐는데 퍼스펙티브 뷰에서 잘못 만들어주면 막 이렇게 왜곡이 된 이런 상태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면 뷰에서 그려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자, 컨트롤 Z 키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자, 지금의 상태보다는 새로운 스플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B 스플라인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B 스플라인. 다시 평면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B 스플라인은 좀 다른 방식으로 원하는 스플라인을 그려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자, 클릭합니다. 그럼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클릭, 그리고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지 말고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상상하면서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잡아주고요. 또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잡아주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잡아주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잡아주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뭐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스플라인을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연결 부위 그려줘야 되는데 좀 난감하죠? 자, 다시 선택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클릭 드래그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이제 새로운 스플라인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플라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해당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 했어도 이어지지가 않죠. 자,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난감하죠. 자, 컨트롤 Z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자, 이 상태로 해도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죠? 포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B 스플라인 선택. 자, 그리고, 포인트를 만들어도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무시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담 없이 두 개의 스플라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우측 마우스 버튼 하나로 합쳐줍니다.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해서 하나로 합쳐주고요. 자, 그러면 하나로 합쳐졌죠. 물론 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스플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연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리고 조인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끝점과 시작점은 클로즈 스플라인을 체크를 해서 자,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포인트와 포인트, 즉 연결되지 않은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브레이크 세그먼트는 선택된 포인트를 이제 그죠? 그 브레이크 말 그대로 해체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해체를 할 때. 자, 이렇게 해체가 됐죠? 선택된 포인트. 자, 해체가 됐고요. 자, 확대를 해서 보면은 해체되고 남은 요 스플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 세그먼트 선택을 해서 메쉬의 커맨드, 자, 그리고 옵티마이즈를 실행을 해주면 자,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는 포인트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의 최적화를 위해서 옵티마이즈 활용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밖에 스플라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는 이제 직선을 만들 때 사용을 하고요. 역시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아래쪽에 있는 기본 도형을 만들 때 사용이 되죠. 삭제를 해주고요. 뭐 사용하는 방법은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헬릭스는 이제 스프링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자,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스프링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어트리뷰트 매니저를 가보면 이제 스프링의 크기, 뭐 각도, 뭐 등등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별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스타, 별의 크기, 자, 안쪽 바깥쪽의 크기, 그리고 트위스트, 그리고 포인트 5개로 한다면 5개의 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와 같이 기본 도형을 스플라인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모양을 통해서 뭐 다양한 또 오브젝트 생성을 해줄 수 있겠고요. 텍스트는 글자를 입력할 때 사용이 되죠. 여기서 글자를 뭐 입력을 해주면 뭐 한글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자, 입력된 글자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플라인 특성상 지금 뷰포트에서는 보이지만 렌더를 걸어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반드시 입체감이 있는 3D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스플라인을 통해서 만든 오브젝트를 이제 입체감 있는 오브젝트로 만들기 위한 제너레이터 툴 그룹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